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인데요. 여기에 왜 나와 있냐면 기아에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K8의 변경된 버전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외관 디자인도 패밀리 룩으로 바뀌고 실내 디자인도 바뀌고 정말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바뀐 만큼 가격도 올라가 버렸어.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기본 노블레스 라이트만 비교했을 때 450만 원이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K8 2.5, 3.5,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엔진별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감가는 얼마나 되는지, 신형하고 구형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에서는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같은 차라고 할 수가 없어. K8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 9버전 나란히 놓고 보면은 저게 어떻게 같은 차야? 라고 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헤드램프부터 아예 다르고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냥 밋밋하게 바뀌어버렸고 그릴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전기차와 비슷한 버전의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근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K8을 자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흰색 매물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흰색은 거의 뭐 볼드모트 같이 생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흰색보다는 이렇게 검정색, 이런 어두운 색 위주로 많이들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새로 나온 K8은 페이스리프트라며 기존 거랑 같은 부분이 있긴 해? 후면부는 거의 똑같이 생겼고 앞부분 그리고 실내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바뀌었거든요. 앞부분은 뭐 사실 더 이상 볼 건 없을 것 같고 실내 부분이 꽤 많이 바뀌었는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실내 탑승을 해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K8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노블레스 라이트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은 2.5 가솔린의 노블레스 트림이거든요. 노블레스까지는 와야 후진을 걸었을 때 어라운드 뷰라든지 안전사양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지금 동승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만 노블레스 라이트는 조수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여기 보이시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라이트에서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센터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노블레스 정도까지는 올라오셔야 옵션들을 풍족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노블레스 정도로 올라오더라도 구형 K8은 신형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주행 보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신형 K8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트림이더라도 HDA가 기본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무조건 선택해야 HDA2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을 사실 때는 이렇게 드라이브 와이즈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옵션인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K8 2.5 가솔린의 노블레스 트림을 한번 살펴봤는데, 2.5 가솔린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차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3,500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노블레스 트림에 굉장히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보통 옵션을 많이 넣는 편은 아닙니다. 보통은 노블레스 정도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 정도, 딱 여기까지 넣어서 출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신차 출고 가격이 거진 한 3,7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0,000km도 안 탔거든요. 10,000km도 안 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가격이 2천만 원 후반이더라고. 2년 지났고 10,000km도 안 탔는데 감가를 800만 원을 맞은 거야. 1년에 400만 원씩 때려 맞은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 후반이면은 2천만 원 후반으로 살 수 있는 세단이 신차로 볼 때는 거의 K5 이런 차량들을 봐야 되는 가격인데, 2.5 가솔린이 진짜 가성비 좋고 저렴한 준대형 세단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감가를 맞은 거면 진짜 가성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2.5가 제일 감가가 덜 된 거일 거 아니야? 맞아요. 2.5가 제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준대형 세단의 가장 엔트리급으로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파워트레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감가가 제일 덜 됐는데, 앞으로 볼 3.5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은 감가가 좀 심하거든요. 저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일산지점 차 진짜 많네. 야, 이 차 뭐야, 멋있다. 아유, 240i 아니야, 240i. 240i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려면 여기 누르시면 돼요. 얘는 좀 색상이 묘하게 검정이 아닌 것 같네? 얘는 약간 블루 색상으로 들어간 K8입니다. 얘는 3.5리터 엔진을 가지고 있는 K8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트림,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입니다.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트림이 시그니처였지만 3.5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위로 플래티넘 등급이 하나 더 있어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블랙으로 새롭게 등장을 했지만 구형에는 플래티넘 등급이 제일 높은 트림입니다. 근데 이 플래티넘을 넣을 정도면 사실 뭐 거의 다 때려 넣었다고 봐야죠. 기본 트림 가격만 하더라도 4,500만 원이 넘고요. 신차가가 5천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은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옵션이 되면 외관상 달라지는 게 있나? 거의 없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앞쪽 뒤쪽 상관없이 이렇게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 들어간다는 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라고 하더라도 스타일 옵션만 넣으면 이 옵션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트림별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5인데 시동 걸었는데도 조용하다. 아이, 6기통 가솔린 정도 되면 그 정도 돼야지. 3.5리터라고요. 3.5리터. 그냥 3000cc도 아니고 3.5? 3.5리터 자연흡기 가솔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도 300마력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높은 출력이고, 그리고 자연흡기잖아요. 요즘에는 뭐 제네시스 이러면은 다 2.5 터보, 3.5 터보 하면서 터보 차저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감성은 자연흡기지. 자연흡기 감성을 못 따라온단 말이야. 연비도 못 따라갈걸? 그렇지. 동시에 연비도 못 따라가지. 연비가 보통 한 5에서 6km/리터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3.5리터이기 때문에 세금도 거의 92만 원인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런지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신차 출고가가 5천만 원이 넘는 애였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3만 킬로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가격이 3천만 원 중반이 됐습니다. 2년 만에 1,500이 감가가 된 거야. 아니 1년에 750? 방금 전에 2.5는 1년에 400이었잖아. 그치. 2.5 가솔린은 한 2년 동안 800이 떨어졌다면 얘는 1년에 750이 감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아까 봤던 2.5 가솔린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2년 지나고 10,000km 정도 됐는데 2천만 원 후반이었죠. 얘는 3.5 가솔린에다가 플래티넘으로 옵션을 거의 다 때려 넣었는데 가격이 3천만 원 중반입니다. 2.5 가솔린하고 3.5 가솔린에 옵션을 다 때려놓은 풀옵션하고 가격 차이가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마지막 전기차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기 전에 6기통 가솔린 한 번 정도는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신차로 5천만 원 다 주고 3.5 가솔린을 뽑기보다는 중고로 내려와서 3.5 가솔린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뽑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비가 너무 안 좋다. 연비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럴 수는 있긴 하지. 요즘 또 안 그래도 기름값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리터당 1,700원 이하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던데, 그래서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비가 좋은 기아 K8 하이브리드입니다. K8 하이브리드도 2.5 가솔린하고 비슷하게 트림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뭐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쭉 형성이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트림 시그니처에다가 옵션을 다 넣은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로 출고할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거의 5,100만 원에서 5,200 사이 요 정도로 정말 비쌌던 차량입니다. 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5,200 주고 산다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비싸게 느껴지는데, 신차는 더 비싸졌죠. 페이스리프트 된 애는 풀옵션을 때리면 5,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K8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은 아닙니다. 확실히 얘가 저렴한 게 맞아요. 그럼 신형 하이브리드에는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나? 아니요, 없어요. 뭐 외형이랑 실내 이런 것들이야 뭐 다른 차량에서도 이미 봤듯이 그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하이브리드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구동축에서는 요 모터가 제일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1.6리터 터보 엔진에다가 44kW급 모터를 결합해서 합산 출력이 230마력이었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1.6리터 터보 엔진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모터가 조금 더 커져서 47.7kW급으로 살짝 커졌어요. 이게 총 합산 출력이 5마력 늘어났습니다. 235마력이에요. 5마력 늘었습니다 해서 이거 엑셀 딱 밟자마자 와 5마력 진짜 와 쩌는데?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런 느낌 안 들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연비 차이도 거의 없어? 연비 차이도 뭐 거의 없어요. 신형이나 구형이나 그 모터 차이 때문에 연비 차이가 심하게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 기준으로 리터당 18km가 나왔는데, 신형은 그것보다 0.1km 좋아져서 18.1km/리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이브리드도 가격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졌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얘는 아무래도 시그니처 트림에다가 옵션을 거의 다 넣어내다 보니까 신차 출고가가 5,2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한 4만 킬로에서 5만 킬로 정도 사이 됐을 때 중고 가격이 3천만 원 중후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5리터 가솔린과 비슷하게 1,500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하이브리드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요즘 하이브리드 인기 아니야?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정말 좋은데 그거는 중형, 준중형, 소형 요런 차량들끼리 얘기했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정말 감가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대형 세단 보면은 감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감가가 굉장히 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보여드렸었죠. 출고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벌써 1,000만 원 이상 감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세단 하이브리드는 신차로 뽑으면 감가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한 2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 한 4, 5만 킬로 정도 됐던 그런 차량들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K8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형 K8을 구매할 때 내가 감가 방어를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2.5리터 가솔린을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노블레스 정도 트림에 옵션도 많이 넣지 마시고 한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만 넣으면 감가 방어가 제일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이브리드 뭐 좋다, 나는 옵션 많이 들어간 거 좋다 하면서 시그니처 블랙에다가 컴포트 넣고 에르고 모션 시트 싹 다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다 하면은 2년 만에 1,500 감가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감가 방어를 잘하겠다라 그러면 2.5 가솔린을 가시고, 내가 좀 하이브리드로 연비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형 말고 구형을 사세요. 2년 만에 아반떼 같은 거 한 대 날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준대형 세단 같은 경우엔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보증 기간도 남아있는 그런 차량들이 훨씬 더 가성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K8 신형이 나와서 구형 K8들의 가격은 대략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감가 방어가 제일 잘 됐던 애는 2.5 가솔린 노블레스에다가 뭐 옵션 1개 정도 넣은 그런 차량들이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감가를 맞았고, 3.5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런 애들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고 트림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가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때려 맞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차로 K8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내가 신차를 구매하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뒤에는 요 정도 감가를 때려 맞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고로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지금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한 한두 달 이내 요 정도가 제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리본카 지금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릴 테니까 많이 응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